2024년 9월 26일 목요일 경제뉴스 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어도어는 25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다음 달에 소집하기로 결의했다. 뉴진스는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날까지 민 전 대표를 복귀시키라고 하이브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이 정한 데드라인 날짜에 맞춰 사내이사 유지, 대표이사 불가, 프로듀싱 유지라는 합의안을 내민 셈이다. 어도어가 제시한 절충안에 민 전 대표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의 복귀가 불발된 것은 뉴진스의 추가 입장 표명이 있을지 주목된다. 다음 뉴스. CNBC는 현지 시간 24일 젠슨 황 CEO가 엔비디아 주식 600만 주를 평균 118.83달러에 매도해 총 7억 1,300만 달러를 손에 쥐었다고 보도했다. 당초 매도 계획 종료 시점이 내년 3월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6개월 빨리 마무리된 셈이다. 젠슨 황 주식 매도가 조기에 끝났다는 소식이 나오자 이날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약 4% 상승하며 120달러를 회복했다. 엔비디아의 새로운 AI 칩인 블랙웰이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는 모건 스탠리 보고서도 주가를 견인하는데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젠슨 황 CEO의 보유 자산은 1,058억 달러로 전체 순위 14위에 올라 있다. 다음 뉴스. 25일 이혼 게이자이 신문과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키옥시아 홀딩스는 10월 중으로 예정했던 IPO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소식통들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주가 조정 국면에 접어든 점을 고려해 상장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키옥시아는 지난 8월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할 당시 주요 투자사인 베인캐피탈은 시가총액 1조 500억엔 이상을 목표로 했다. 니케이는 키옥시아가 상장 방침을 유지하며 11월 이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키옥시아의 상장 보류는 SK하이닉스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2018년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털이 주도하는 한미일 컨소시엄에 참여해 약 4조 원을 투자했다. SK하이닉스의 투자 목표는 키옥시아 상장 이후 투자 지분을 매각해 투자금 이상을 회수한다는 것이었다. 다음 뉴스. 미국 법무부가 4년여의 준비 끝에 세계 최대 금융결제회사인 비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비자는 독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다. 최근 몇 년간 급부상한 핀테크 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서비스를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 비자가 강력한 경쟁 상대로 봤던 애플이 대표적이다. 비자가 자사와 경쟁할 수 있는 결제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 대신 비자의 막대한 독점 수익을 애플과 공유하는 비밀 계약을 맺은 것도 소장에 명시됐다. 법무부는 비자가 2010년 초부터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미국 반독점 당국은 앞서 비자의 경쟁사인 마스터카드의 직불카드 시장 관련 반독점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양분해온 카드 결제 시장에 독점적 관행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이와 관련해 수수료가 인하될지도 관심사다. 다음 뉴스.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24일 은행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낮춰 1조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푼다고 발표했는데 25일엔 시중은행에 3천억 위안의 자금을 공급했다. 중국 내부에서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 중국 당국은 유동성 공급을 꾸준히 늘려왔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비컷으로 유동성 공급 여력이 생긴 점을 고려하면 향후 더 많은 유동성이 풀릴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2020년 초 코로나 쇼크 수준까지 빠진 중국 증시가 크게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이번 경기 부양 측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지난달 발표한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인 점도 이 같은 비관적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다음 뉴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해외 역직구 금액은 17억 6,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했다. 역직구 건수도 24.8% 늘어난 약 3,658만 건에 달했다. 역직구액 중 K뷰티 비중은 글로벌 이커머스 업체에 따라 60에서 80%에 달한다. 아마존,
이베이, 쇼피에서 판매하는 K-뷰티 제품이 역직구 통계로 잡히는 것이다. 과거 K-뷰티가 대기업 프리미엄 브랜드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중소 브랜드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글로벌 K-뷰티 훈풍은 미샤와 토니모리 등 이른바 1세대 로드숍 브랜드의 부활로 이어지고 있다. 2010년대 말부터 침체를 겪은 이들 브랜드는 해외 시장 성과에 힘입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다음 뉴스. 국내 라면주가 수출을 위한 공장을 증설하는 등 인스턴트 라면의 원조인 일본의 해외 매출을 추격하고 있다. 25일 하나증권은 삼양식품의 내년도 해외 매출액 전망치를 올해보다 35.0% 증가한 1조 7,569억 원으로 제시했다. 농심은 내년에 1조 152억 원의 해외 매출액을 올릴 전망이다. 두 기업의 2025년 해외 매출액은 인스턴트 라면을 최초로 선보인 니신식품 등 일본 기업의 60% 수준에 달한다. 니신식품 등 일본 라면 기업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감안하면 국내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라면주의 상승 여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 뉴스. 크래프톤의 자회사인 띵스플로우가 독자적인 숏폼 드라마 플랫폼을 출시한다. 25일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띵스플로우는 다음 달 숏폼 드라마 플랫폼 스토리 릴스를 독립 애플리케이션으로 출시한다. 아직 국내 숏폼 드라마 시장에서 주도권을 쥔 플랫폼이 부재한 상황에서 콘텐츠 유통 채널 다양화를 통해 선두주자로 올라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띵스플로우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국내에서는 네 번째 숏폼 드라마 플랫폼이 운영된다. 토종 숏폼 드라마 플랫폼이 잇따라 등장하는 것은 비용 대비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숏폼 드라마의 경우 한 회당 상영 시간이 1에서 2분 안팎으로 길이가 짧아 상대적으로 적은 제작비가 필요한 반면 편당 결제 비용은 500에서 1000원 내외로 가격이 높다. 숏폼 드라마가 미국, 중국 등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데다 최근 영상 소비 행태가 롱폼에서 숏폼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도 플랫폼 기업들이 숏폼 드라마 시장에 진출하는 배경으로 분석된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9월 25일 오후 11시 50분 원달러 환율은 1332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